자, 미국이 금리를 또 인상했습니다. 지금 하도 무슨 정치, 무슨 안보 이런 쪽으로 시끄러워 가지고요. 이런 게 별로 국민들 앞에 다가오지 않는데요.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3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0.75에서 1로 올렸는데 이번에는 1에서 1.25로 올렸습니다. 미국은 0.25 단위로 금리를 올립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금리를 1에서 1.25로 올린다고 발표했는데요. 자, 연준이 한 해에 2번 금리를 올린 것은 2006년 10 이후에 11년 만인데 이 2번에 걸치지 않고 올해 안에 또 한 번 더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준은 최근에 왜 이렇게 금리를 자주 올리는가? 미국이 완만하게 이렇게 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은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난 돈을 시중에 풀었습니다. 그렇게 풀려났던 돈들이 한마디로 경기를 지탱해 오는데 역할도 했지만은 이런 양적 완화가 빨리 경기가 좋을 때 이 부분을 정상대로 좀 접근을 시켜 놓지 않으면 나중에 또 경기가 나빠지면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어지죠. 경기가 나쁠 때는 풀었다가 경기가 조금 회복이라도 되면 다시 올려서 나중에 또 금리를 조절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갖고 있어야지.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지 않고 금리가 계속 낮은 상황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마이너스 금리로는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연준 입장으로서는 경기가 조금 고용이나 이렇게 확장세가 보일 때 이걸 갖다가 그다 들여서 나중에 어려울 때 또 쓸 수 있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풀어놓은 양적 완화로 인한 후유증도 지금 줄여가야 되겠다라는 입장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의 금리와 한국의 금리 차이가 사실상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가 이번에 올림으로써 1에서 1.25인데 한국의 금리는 지금 1.25입니다. 기준금리가. 그러면 한미 간에 국책은행이 발표한 기준금리가 사실상 같아지고 있는데 올해 한 번 더 올리면 1.25에서 1.5가 되면 미국이 한국보다 금리가 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연방시장위원회는 올해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지금 방점을 두고 이번에 두 번째 금리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올리면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큰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더 높아지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자본들이 미국 자본들이나 해외 자본들이 왜 한국에 들어왔겠습니까? 미국이 제로금리 수준으로 지금 10년 이상을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돈을 굴려봤자 벌기가 어려우니까 한국의 주식시장이나 국채시장으로 돈이 들어와서 한국의 기업 자금으로 깔렸는데 이게 한마디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금리를 더 올리면 그럼 우리 미국 가서 하지 왜 한국에 있냐고 돈이 싹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의 주식시장도 폭락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외국 자본의 유출이 본격화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연준이 올해부터 보유하고 있는 채권도 줄이겠다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에 미국은 세 차례에 걸쳐서 양적 완화를 했는데 당시 현금을 주고 시중에 있던 채기지와 모기지 정권을 사들인 게 4조 5천억 달러인데 이것이 고스란히 쌓여 있는데 연방은행 창고에 이거를 이제 줄여서 다시 팔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중에 자금들이 이걸 사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고 시중에 채권들이 깔리게 되죠. 그러면 시중에 돌아가는 자금 규모가 줄어드는 양적 완화와 반대인 테이퍼링, 즉 양적 완화가 아닌 양적 축소가 되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걸 너무 빨리 하지는 않고 서서히 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대해서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채권을 줄여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한국에는 경제가 지금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큰 영향을 받을 겁니다. 제가 요 문재인 정부가 왜 8월 달에 가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다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인재사 급한 척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한다 어쩐다 하는 것 같은데요. 정권 출범 한 달 이상을 이 강남 부동산을 중심으로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도록 방치하면서 그 대가가요. 지금 당장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위험적인 요소임을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자, 미국하고 같이 금리를 올리면 솔직히 미국보다 한국이 금리가 더 높아야지요. 그래야 돈이 안 빠져나가는데 그러자면 1400조까지 불어난 가계부채가 이제 뭡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걸 못 갚는 사태가 벌어질 거고 700조에 달하는 자금이 이 외국인 자금이 금리를 안 올리면 또 빠져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빠른 시간 안에 이 부채를 줄여가야 될 건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니까 다른 나라도 다 올리는데 한국은 지금 웃잘라고 부동산 붐을 일으켜서 낮은 금리를 바탕으로 부동산 투기를 활성화하는 부분을 방치해 왔냐라는 겁니다. 당장 민간경제연구원 같은 관계자들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아지면 수익을 쫓아 국내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거나 해외 투자를 위한 내국인 자금의 유출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외환시장 내에서 장내 환율에 대한 기대의 쏠림 현상으로 큰 폭의 원화절하 기대가 높아질 경우 대규모 자본 유출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들이 이제 빠져나가려고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놨던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해놨던 돈을 빼가지고 이제 달러로 바꾸어서 나갈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니까 원화 절하가 한국 돈의 가치가 낮아지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달러에 지금 1120원이면 이것이 나중에 1달러에 1200원, 1300원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이 원으로 가지고 달러를 바꿀 때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1110원을 가지고 1달러인데 지금 달러의 가치가 점점 이렇게 세지고 원화가 낮아지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게 되면 점점 손해니까 1달러에 1300원, 1400원 만약에 되기 전에 지금 1120원 때 바꾸자고 다 달라들 거라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이 지금 그러니까 빨리 나가야 좀 더 달러가 이렇게 원으로 달러를 갖다가 좀 많이 할 수 있을 때 나가는 거다. 그러면서 이 전부 다 달러로 바꾸려고 하는 현상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가 통화정책을 가지고 대응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데 우리 경제도 지금 이 수출과 설비 투자 위주의 경기 회복을 하고 있어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상황은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은 14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려니까 이 통화정책이라는 게 금리 인상 아닙니까?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계부채에 적신호가 켜졌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예고된 부분인데 그럼 예고된 부분이라면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동산에 대한 거품을 끄고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이 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굉장히 억제했어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붐이 일도록 방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6월달에 금리 인상할 거라고 예고를 했는데 한국의 경제 관료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당장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될 건데 그러면 가계부채가 타격을 받을 건데 근데 부동산 붐이 막 일고 있어요. 그럼 이걸 꺼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정권에 나쁠 게 없다고 방치해 오다가 지금 이런 사태가 생긴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지금 그냥 두더라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국내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쳐서 은행들이 금리를 올릴 건데, 한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은행이 올리는 금리가 더 급속도로 빨라진다는, 상승폭이 빨라진다는 거죠. 자, 정부는 한쪽으로는 작년 11월 3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갖다가 하고 있는 쪽에 있는데, 올 들어서도 아예 대출 통제를 하고 있는데 5월달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10조 원, 아까 제가 6조 원이라는데 정정하겠습니다. 10조 원에 달했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가계부채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올 들어 최대폭인 2조 8천억이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특히 신용대출이 대폭 늘어났는데요. 은행권에서 1조 8천억이 늘어 전월에 8천억이었는데 1조 8천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조 원이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제2금융권 증가세도 뚜렷하다는데요. 신용대출은 금리 인상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도 아직 대부분 변동금리인데, 즉 금리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변동금리인데, 금리가 오르면 당장은 아니지만 시차로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구조인데, 집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마련한 자영업자나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산 개인은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3월 말 기준 가계부채 잔액이 1360조인데 4월 달에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7조 2천억이고 5월 달에 10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합치면 1400조에 육박을 한다는 겁니다. 4월 달 것만 합쳐도요. 자, 이렇게 되면 대출금리가 1% 상승하면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40.4가 되고 3%로 이렇게 상승하면 43.9가 되는 겁니다. 즉 이자 부담액이 소득의 40%가 넘어간다는 건데요. 아니, 내가 벌어서 100만 원을 버는데 그 중에 이자 부담액이 40%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은행에 이자하고 내가 내야 될 돈이 40%가 넘어가면 쓸 돈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개 가구에서는요, 130.6 또 3% 오르면 134가 됩니다. 고위험에서는 211, 223이 됩니다. 이건 뭔가 하면 내가 100을 버는데 나가는 돈이 130이고 내가 100을 버는데 나가는 돈이 220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개 가구는 다 자빠지게 되어 있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가계부채의 연쇄적인 붕괴로 갈 수 있는데, 이게 생기기 전까지는요 전부 우습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막상 발생하면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건데요. 미국은 지금 금리를 2019년까지 총 7차례 인상을 해서 2019년에는 2.75에서 3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19년이면요 올해 2017년이니까 문재인 정권이 있을 때인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지금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끌고 가냐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으로 김동연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한국은행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제에서 특히 이 금리나 통화 부분에 있어서, 부채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을 유지해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가계부채가 심각하다고 재작년 하반기부터 난리를 치더니만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은행들이 추가 대출을 하지 않고 또 대출에 대해서 억제하고 이러면서 이자만 갚는 건 안 되고 원리금 같이 갚아야 된다 하고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요. 이 난리 중에 정권 교체기에 또 이 정권이 출범하고, 사실 정권 교체기에도 문재인 정부가 들었을 거라고 다들 봤습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 하면 노무현 정권 2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권의 강남의 아파트가 80% 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또한 부동산 붐을 일으킬 거다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지금 전국에 부동산 붐이 일면서 한 달에 10조가 넘는 11조 가계부채가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손을 안 세고 이를 즐기는 척하면서 이제서 새삼스럽게 하도 뭐라니까 회의하는 척합니다. 8월달에 대책 발표하겠답니다. 그 사이에 가계부채는 한 30조, 40조쯤 늘어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늘어난 가계부채가 미국이 금리를 올려갈 때 폭탄이 언제 터지느냐? 문재인 정부 때 터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금리가 3%까지 간다 하면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한국 금리도 그 정도 더 올려야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은행에 돈 빌려서 집 산 사람, 투기용으로 빌린 사람, 더 나아가서 자영업자들 돈 빌린 사람들 못 갚고 나자빠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가계부채 폭탄이 터져버릴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손수건 돌린 겁니다. 정권을 맡을 때는 지난 정권에서 누적된 문제까지 맞는 건데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부동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자제해라. 지금 매우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을 완전히 억제시키는 정책으로 갔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정권 초반에 경기가 불황이라서 정권 인기 떨어질까봐 문재인 정부 되니까 지지율 80% 90% 하는 데는요. 강남에 부동산 투기에서 돈 번 사람들 열화 같은 지지가 포함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콩고물 떨어지는 사람들 지지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또 우리 사회의 기득권들이 문재인 정부가 더 좋다 박근혜보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 취해 가지고 지금 이런 정책을 슬슬슬슬 끌고 가 보려다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아닙니까? 다 예측했던 불들이죠. 앞으로 한번 어떻게 수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